물가 지표 나온 게 궁금하네요. 물가 떨어진 거 진실인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고 나왔죠.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뭔가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물가랑 근원 물가까지 봅시다. 지금 3.3%로 둔화했다. 그리고 근원 물가도 소폭 둔화했는데 꽤 많이 둔화했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4.6에서 4.3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4.0에서 3.9로. 아, 요걸 봤구나. 요걸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요게 근원 물가죠, 핵심으로. 근데 4.3%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면요,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물가가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저효과를 발휘하는 점, 세 번째는 유동성.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석유값 많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근원 물가에는 영향이 없어요. 얘는 근원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얘는 그냥 물가에만 반영이 된다. 그럼 근원 물가는 이쪽에서 반영이 되는 건데, 기저효과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 근원 물가 보시면은 이게 전년 대비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5월 근원 물가가 나온 건데 5월 전년도의 근원 물가가 4.1%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전에 4.6이 올라갔죠. 3.6일 때 4.6이 올라갔죠. 그리고 4.1일 때 4.3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차이가 0.5%포인트 올라갔는데, 여기서 4월에서 5월 사이가 0.3%포인트 떨어졌다는 소리는 더디다는 소리예요. 3.6보다 4.6 올라간 거라. 그 다음에 4.1보다 4.3 올라간 거,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사실 지금 기저효과 반영해보면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유동성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 했을 때, 완화가 되는 거는 지금 보면은 큰 게 뭐가 있어요? 정책 대출 및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완화책에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축소에는 금리 인상. 근데 금리 인상이 유동성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역으로 넘어가서 시중금리 인하로 왔으니까 유동성 완화가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요, 유동성 지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 건요, 크게는 얼마나 풀었냐, 진짜로 발행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수, 요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발행량 자체는 지금도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발행량이 많았는데 요거를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 코로나 때. 그리고 문제는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안 하고서 조금씩 늘리고 있는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힌다는 건 지금 승수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예요. 통화 승수가 잡히는 건데, 통화 승수 뭐예요? 돈이 얼마나 돌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돌았냐, 이게 통화 승수인데, 통화 승수가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경제 활성화. 통화 승수가 줄어드는 시기가 경기 침체 시기예요. 자, 생산 소비가 모두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산업 생산은 1.4% 감소, 그리고 그 중에서 기계 장비나 도소매 이런 쪽에서 많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금융이나 통신 방송 이런 쪽에서 늘어났고요. 소비는 어때요? 소비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이죠. 그럼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많죠. 첫 번째는 물가가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비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세 번째로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죠. 물가가 비싼데 소득은 거의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수입 물가가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수입 물가가 높으면서 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고, 무역 적자가 심화된다는 것은 매출이 안 나온다는 소리고, 매출이 안 나오면은 연봉을 동결하든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하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지출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감소해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이게 소비 감소다. 소비가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A 여기서 100만원 생선을 잡아서 요거를 B 유통해서 100만원, 요거를 또 C 수산해서 또 100만원에 파는 거고, 요거를 D 반찬 가게에서 또 100만원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100만원을 풀어도. 그 다음에 이 식당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 100만원짜리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요거는 100만원씩 왔다 갔다 했지만 5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요 통화가 늘어나는 양은 5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반찬 가게 망하고 식당에서 수산해서 바로 받아다 써요. 그리고 수산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유통과정 거치고 어업에서 바로 가서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만원이 돌았더라도 3번밖에 안 돌았으니까 300만원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시중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줄면은 시중에서 감소가 된다. 중간중간 지금 뭐 중간 마진처럼 이렇게 돌아갔지만 저런 식으로 100만원 쓸 거 50만원 쓰면은 5번 돌더라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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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또 한두 군데 마감하면은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통화 승수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가 잡히는 영향, 물가가 잡혔다 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 요소인 진짜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유가나 이런 요소들, 요거는 사실은 얘는 진짜 물가 잡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요. 내부적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요건데, 얘는 지금 잡히고 있는 건 맞다. 유가가 잡히는 걸 보면 핵심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저효과. 기저효과는 사실 수치상으로만 잡히는 거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1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얘가 120만원이 됐다가 200만원이 되는 경우, 그리고 요거랑 100만원짜리가 180만원이 됐다가 200만원이 되는 경우, 이때는 똑같아요. 이때 가격은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요때는 막 80%, 계산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요때는 20%, 원래는 20% 아니지만 그냥 단위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면 요때는 얘가 20%고 얘가 80%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올라간 거는 100% 올라갔어요, 2년간.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지표는 얘는 얘가 80%고 얘는 얘가 20%예요. 그럼 물가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수치상으로만 잡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기저효과로 많이 잡혔다고 해서 물가가 잡힌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그럼 유동성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유동성을 지금 정책적으로 잡는 경우랑 그 다음에 시장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잡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상황이냐, 금리 동결 들어간 것은 둘째치고 시중금리를 억눌렀죠. 그 다음에 양적 긴축 들어가고 있느냐, 양적 긴축은 안 들어가죠. 오히려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지금 기저효과는 어차피 수치상인 거고 진짜 가격 떨어진 거 둘째치고 근원 물가에서 봤을 때 기저효과 빼고 봤을 때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무역 적자와 그 다음에 내수시장 소비 감소, 요걸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물가는 높아요. 느끼시기에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죠. 체감 물가는 높은데 왜 전체적인 물가는 내가 체감하는 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소득이 빨리 안 늘고 소비가 빨리 안 늘고, 그래서 통화 승수가 낮으니까 미국은 지금 탄탄해요. 미국은 고용 탄탄하다고 하죠. 지금 고용도 탄탄하고 뱅크런은 낮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막 무너진다는 느낌이 안 되니까 아직도 물가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거죠. 슬금슬금 이제 침체 기미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상 똑바로 안 하고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신호다. 그래서 만약 이게 금리 인하까지 가게 되면은 집값이고 뭐고 경제가 박살나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기미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시중금리는 올해 내내 낮췄습니다. 시중금리 올해 내내 낮췄는데 올해야말로 물가가 작년보다 훨씬 더 빨리 잡히고 있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통화 승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온 지 한참 됐다. 이런 상황인데 곧 있으면 금리 인하 돼가지고 뭐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승리는 도대체 뭔 생각이냐? 알코올 중독도요. 막 몸이 건강할 때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나 지금 암 걸려가지고 지금 뭐 위도 절제하고 간도 절제하고 죽어나게 생겼는데도 지금 간 아픈 부분 떼어내고 위 아픈 부분 떼어냈으니까 나는 아직도 술을 더 마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